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서지오 뉴스필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계에서 3D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프로듀서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죠. 2016년 3월 그는 유령, 외계인과 같은 초자연 현상에 대한 영화를 기획하게 되면서 그 배경이 될 만한 좀 새롭고 신비로운 장소를 찾아 헤매던 중 구글어스를 이리저리 뒤지게 됩니다. 구글어스란 것은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 지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여러분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든지 방 안에서 원하는 지점의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용자가 올려준 사진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사진처럼 지금 콜로세움의 모습이 하늘에서 보이는 전경, 많은 분들이 구글어스로 여행을 하듯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지오가 이런 식으로 구글어스를 여러 곳을 뒤지던 중에 어라? 그와 그의 동료는 이상한 형상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 북동부의 파라나 델타에 있는 늪지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숫자가 보이는 것이 구글어스의 좌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글어스에서 보이기에는 마치 늪지 한가운데 초승달 모양의 검은 부분이 물이라고 한다면 물에 둘러싸인 뭔가 이렇게 지형처럼 보이는데 사진 속에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게 표시된 이곳은 알고 보니까 지름 118m에 달하는 제법 큰 지형이었고요. 바깥 원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둥근 원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두 사람이 이 신박한 모습에 너무도 흥분을 했고요. 이어서 구글 어스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이 땅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구글 어스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가장 오래 전에 찍힌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를 모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의 수백 장의 이미지를 본 두 사람이 더욱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구글의 당시 가장 오래된 지도 사진은 16년 전인 2003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지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안쪽에 있는 둥근 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연속적으로 찍어진 건 아니고 다른 날짜에 따라서 옆에 있는 지형은 변하지 않는데 계속 모양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죠. 왜 이러는 걸까요? 즉, 이 원형섬은 그 형태를 유지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떠 있는 것이던지 아니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사람은 즉시 검색을 통해서 이 섬을 누군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지형은 두 사람이 제일 처음 발견한 게 되겠는데요. 일단 그들은 여기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스페인어로 원형섬을 뜻하는 엘호 또는 영어로 DI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이곳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봐야 섬이 정말 어떻게 돌고 있는지, 떠 있는 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해당 지역 델타로, 늪지대로 향하게 되는데 서지오는요, 이 여행에 뉴욕의 수력 및 토목 기술자,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동료들까지 몇 명을 몰고 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지오 일행이 근처에서 8시간 동안 헤맸고요. 2차례에 걸친 시도를 한 끝에 겨우 섬 주변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접한 이곳은 정말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자, 이것도 물론 이제 항공에서 찍은 또는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원형섬 근처의 이제 어두운 색의 물은 이상하게 근처 다른 곳과 달리 아주 온도가 차가웠고요. 또 게다가 매우 깨끗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섬 반대편의 늪지대는 마치 누군가 깎아놓은 듯 아주 깔끔하고 평평했고요. 바닥은 주변을 둘러싼 늪지대와 대조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편이었고 섬을 띄울 만한, 이게 섬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섬을 띄울 수 있는 어떤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행들 중에 전문가가 이곳에서 메탄과 같은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가스가 어쩌면 섬을 물 위에 계속 뜨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외에 어떻게 이 섬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뱅글뱅글 그냥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은 찾지 못했는데요. 일단 이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온 서지오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현상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길 원했고, 그러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투자비, 펀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서지오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건 어쩌면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걸 연구해서 다큐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쿠버 장비도 필요하고 지질학자, 생물학자, UFO학자, 드론 장비 등 여러 기술과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이후 전 세계 각지에서는 정말 이 떠다니는 섬 엘호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기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8년 12월까지 약 139명이 참여했고 1,300만 원가량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5만 불, 약 6,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재밌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곳을 탐사하는 서지오 팀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엘호에 대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방향이 여러 개로 갈립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건 그냥 인공적인 섬이다, 또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라는 등등 서지오도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캇 D. 워닝.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자 소설가, 그리고 UFO 이론가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DI가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이곳이 예전부터 UFO를 목격한 사례가 워낙 많았기에 이 원형,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의 섬 아래에는 UFO 정박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UFO 기지 입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외계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허허 벌판에 원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헛 하고 웃으실 수도 있죠. 그는 사실 지름 100m가 넘는 이 거대한 곳이야말로 UFO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게 충분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UFO가 목격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1962년 5월 12일 3명의 트럭 운전사가 100m 거리 앞에 있는 도로 옆 들판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고, 근데 이게 길고 둥글데 조명이 있는 듯 굉장히 밝았다고 말합니다. 트럭이 그 이상한 물체하고 가까워지자 빛이 더 커졌고 아래쪽에서 불꽃이 일더니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하늘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1965년에도 사진을 촬영했다거나 UFO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 정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UFO가 자주 출몰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과거 이야기라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데,
정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기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얼마 전이죠. 아르헨티나 방송사 카메라에 무언가 포착이 됩니다. 이날은 TV 방송사에서 아침 생방송, 뉴스 같은 걸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여자 앵커분이 이날의 날씨와 스모그에 대해서 큰 화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스모그를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거기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비핵물체가 발견된 거죠. 놀란 앵커는 자신도 어찌할지 몰라서 공동 진행자를 쳐다봤다가 잠시 후에 이제 화면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막 이렇게 포인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는 물체였는데요.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성 앵커에 주목을 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스모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Tiene que ver, ahí va una ovni arriba tuyo, ahí está pasando un ovni, justamente, ahí lo tenemos, un objeto volador. ¿Eso qué es? Es un ovni, es un ovni. Porque no es un avión. Pero ahí va girando, ¿ves va cómo muy girando? rápido. Claro, va girando así. Bueno, es un ovni. 영상에서 본 방금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듯 이 인근 지역에 UFO 관련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 스캇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이 DI가 미확인 물체의 기지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내놨는지는요. 게다가 생각해보시면 이 서지오라는 영화 제작자가 맨 처음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곳을 찾았고 그의 기획 의도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어쩌면 여론에서 힘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면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DI, 이곳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이 순간에 어떤 가설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전 여기서 더 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떠다니는 섬은 초자연적인 것일까? 만약에 이게 자연적인 것이라면 또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을까? DI는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 형태는 좀 다르지만요. 몇몇 지질 과학자들에 의하면 비슷한 형상을 보이는 곳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물과 이 물의 흐름이 이제 비슷한 이유로 형성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물에 떠서 표류하고 있는 거대한 식물 덩굴처럼 존재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보시면 남서아프리카의 오카방고라는 이제 강의에 있는 한 늪지대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떠다니는 섬이 포착이 되었고요. 또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아폴라라는 이제 강에서도 비슷한 이런 현상이 목격됩니다. 위성 사진이고요. 또 휴양지로 유명한 피지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건 이 섬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뭔가 힘을 가하면 이 섬이 움직이기도 하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곳인데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걸 가지고 작은 관광 수입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떠다니는 섬, 움직이는 섬 이런 이름으로요. 근데 실제로 이곳을 가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돌아온다고 해요. 그런데요. 다시 또 한 번의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게 거대한 지름 100m 이상의 이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떠다니는 섬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거대함 그리고 정말 깎은 듯한 원형의 이 모습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서지오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그 펀딩이 되었던 이후에 그의 다큐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어쩌면 제가 영어로만 검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페인어로 검색을 한다면 또 다른 기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구글어스를 통해서 발견된 DI, 엘호 델타 늪지대의 이 신비스러운 지형은 정말 토요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많은 여러분을 설레게 할 또 다른 미스테리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구의 섭리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의 일탈일까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